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0세 시대를 멋지게 설계하고 싶은 최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여가 설계란 어떤 설계일까요? 깔깔거리며 웃는 아이들을 보면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행복한 이유는 바로 잘 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언제이신가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을 하며 놀았던 어린 시절이 아니신지요? 잘 놀았을 때 삶의 활기가 생기고 재충전되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오늘 저와 함께 흥미있고 의미 있는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러 떠나보실까요?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상 60세에 은퇴한다고 보았을 때 인생의 3분의 1은 노년기로 보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구지표나 국가 간의 통계지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71.4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 고령시대가 되면서 세 가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오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길어진 노후로 인하여 3, 40년을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길어진 수명과 관련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3, 40년은 편안히 버틸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따로 계획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를 보내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또 노후 자금 없이는 어떠한 노후도 평안하고 여유로울 수 없기에 기본적인 생활비는 될 수 있도록 재무 설계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비재무적인 요소로 어떻게 은퇴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 후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돈을 꼽았듯이 경제적 어려움이 문제의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요소인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이 오히려 70%에 달합니다. 재무 요소와 비재무 요소의 균형을 잘 이룰 때 자신이 꿈꾸는 성공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시간은 식사와 수면 등의 필수 시간과 일하러 가기, 사업하기, 수업에 출석하기, 숙제하기, 집안일 하기 등의 의무 활동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자유로운 시간인 가용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60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100세까지 살 경우 은퇴 후 약 40년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간으로는 35만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중 우리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간과 몸이 아파서 누워서 지내는 와병 시간을 제외하면 내가 마음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가용 시간은 108,463시간으로 전체의 49.5%가 된다고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늘어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를 맞아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였고 또 은퇴 후 일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빠지면서 그만큼 늘어난 가용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맞이하게 된다면 무력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기 쉽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대부분이 TV 시청으로 소극적인 여가활동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 범위가 가족으로 축소되는 시기입니다. 또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사분담을 하거나 취미와 자원봉사, 교육, 수강 등을 부부가 같이 하거나 또는 따로 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가는 무엇일까요? 여가란 업무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가가 없는 삶을 필요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쳐서 결국 삶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 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였고 일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36.8%, 여가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응답별 행복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여가를 즐김으로써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한 결과 주 여가활동은 여전히 TV시청이 1순위였고 인터넷 검색, 1인 미디어 제작, SNS 등의 활동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여가는 7가지 유형의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IT와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디지털 여가를 즐기는 유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할 때 돈과 시간과 파트너의 부재와 정보 부족, 건강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여가 활동조사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여가 활동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였고 60세 이상의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운동을 계획했는데 파트너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취미로 탁구를 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탁구 클럽이나 배드민턴장에 가보면 자신과 비슷하게 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어서 그만두거나 흥미를 잃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때 가장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자신의 반려자인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즐겁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많이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여가 유형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여가 계획을 잘 짜서 성공적인 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가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에 가면 읍면사무소가 있고요. 도시에는 주민센터가 있죠. 이곳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월 3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영어나 중국어 같은 어학이나 또 여러 가지 악기들도 배울 수 있고요. 요가나 스포츠 댄스, 에어로빅 같은 여러 가지 체육도 취미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노인복지관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나 부산 등 대도시권을 비롯해서 서울에는 50 플러스 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구직 교육을 받거나 구직 알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평생 학습센터를 이용하여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가는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적극적 여가와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소극적 여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적극적 여가 시간은 46.3%, 소극적 여가 시간은 53.7%로 소극적 여가를 더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여가의 유형을 혼자서 즐기는 형과 함께 즐기는 형, 또 정신 만족형과 신체 만족형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들의 조합형으로 혼자 정신형과 또 함께 정신형, 또 혼자 신체형과 함께 신체형으로도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유형대로 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여가 설계 프로세스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단계는 여가 진단입니다. 본인의 여가 태도를 점검하고 검사해서 본인의 여가 유형이 어떤지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여가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내가 그 여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언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려해보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또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설계한 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실행이 안 될 경우에 원인을 파악하고 여가 설계를 다시 진행하는 검토와 피드백 단계입니다. 우리는 자산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시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만큼 시간 배분 전략도 필요합니다. 여가 설계를 할 때 먼저 1단계로 5년, 10년, 15년 단위로 은퇴 후 3, 40년을 나눠서 자신의 여가 버킷리스트를 참고로 해 큰 틀을 설계한 후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별, 월별, 연도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가 설계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되도록 시간 배분을 잘 해서 하루 24시간 생활계획표를 짜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가 설계의 실행 방법으로는 성격, 적성, 또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력 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고르게 잘 포함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관련된 계획은 의사나 전문 트레이너의 상담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모두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성 검사를 받은 후에 적당한 취미를 갖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더 좋겠죠.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또 활력을 찾는 그런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그런 특별한 활동이 아니고 누구라도 또 언제든지 어디서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런 대가나 영리적 목적이 없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였을 때 봉사자는 행복함을 느끼고 긍정적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인이나 노인의 경우는 사회적 효능감과 소속감이 증가되어서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 상담, 간호, 의료지원, 문화, 행사지원, 재해안전구호, 교통질서, 국제협력 등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인적 관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런던 경영대학원 경영학 교수인 린다 그랜트는 이제까지는 80년을 살고 60세까지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100년을 살고 80년간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0년 노동시대엔 계속 학습해서 자기 발전을 하고 재교육을 받고 자기 자신에게 재투자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은퇴 후의 자기개발은 은퇴 생활의 보람과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스포츠, 음악, 미술과 같은 분야의 교육이 인기인데 한국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자기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은퇴 전에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자기개발을 했다면 은퇴 후에는 자아를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해야 합니다. 60에서 70세까지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보다는 소일거리 삼아서라도 돈을 버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일하는 노후가 일하지 않는 노후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또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도부터 우체국 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국학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죠. 평택문화원의 어르신들은 취미로 솥대와 장승 만들기를 배우셔서 희망솥대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관내에 있는 100여 개의 초중학교를 찾아가서 솥대와 장승을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시고 강사료로 4만 원씩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번 돈으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줄 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소리도 들어서 뿌듯해 하신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한 후에 재취업과 봉사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65세 되신 분인데 한국전력본부장으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숲해설가와 우리궁궐 지킴이, 문화해설사 등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연세가 73세나 되셨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워드 프로세서 2급과 또 코딩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따셔서 KT 드림스쿨의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사회공헌 활동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시고 전통 보자기 매듭 포장을 배우셔서 강사로 나가시고 또 학교 등으로도 교육 봉사를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은퇴 전만큼이나 길어진 은퇴 후의 인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노후 설계를 통해서 빈틈없는 중년기를 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각기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득 수준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 개인적인 그 차이에 따라서 맞춤 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이면서 행동 지향적인 여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언제까지 그 목표를 이룰 것인지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항상 자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 설계를 해보시기 바라며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